지난 2화 율라영이 현관문을 닫기 직전 괴한에게 습격당해 송곳으로 손등이 찍히고 맙니다. 그런데 1화를 봤을 때 이건 단순한 폭행이나 입막음용 협박이 아닙니다. 범인은 라영의 손에 아주 정교하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왜 손등이었을까요? 이건 범인이 보내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상처는 라영의 과거, 즉 2005년 9월 2일 그날의 사건과 연결된 상징적인 공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20년 전 그녀들이 처리했던 그 남자 혹은 그 사건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똑같은 부위에 상처를 입었거나 라영이 그날 손을 다쳤던 기억을 강제로 소환하려는 의도입니다. 이건 조용히 해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도 그날을 기억해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화 예고편에 숨겨진 DNA의 치명적 함정, 이나영의 타락과 거래, 그리고 새롭게 등판한 빌런들의 정체까지 빠르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 누르셨나요? 바로 들어갑니다. 3화부터 드라마의 장르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범인인가? 를 쫓는 수사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를 묻는 딜레마 게임입니다. 지금 율라영과 황현진, 강신재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조유정을 믿고 끝까지 간다. 이건 율라영과 강신재의 입장입니다. 라영은 조유정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느니 죽여라고 말하며 끝까지 싸우라고 했죠. 설령 유정이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뒤에 더 큰 배우가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신재 역시 우리가 놈들을 너무 얕잡아봤어라며 이 싸움이 단순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카르텔과의 전쟁임을 선언합니다. 두 번째 선택, 리스크를 손절하고 거리를 둔다. 이건 황현진의 입장입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죽은 이준혁 기자는 자신의 전 남친이었고 자신이 선물한 니케 조각상이 흉기가 될 뻔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인 구성규 형사가 사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인용의 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변호사로서도 유부녀로서도 여기서 발을 빼야만 삽니다. 이 갈등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세 사람이 20년 지기 절친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여성 피해자를 돕는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LNJ를 만들었지만 위기 앞에서 방식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라영은 끝까지 싸워라고 외치고 신재는 판을 뒤집자고 설계하고 현진은 진실부터 확인하자며 의심합니다. 이 내부 균열이 3화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즉 커넥트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 균열이 봉합될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달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3화 예고에서 가장 위험하고 소름 돋는 장면은 경찰이 율라영과 황현진 DNA를 채취해 갑니다. 이게 왜 소름 돋냐면요. 단순히 이준혁 살인 현장에 현진의 귀걸이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경찰은 이미 현진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2화에서 보셨듯이 이 드라마의 경찰 조직은 썩어 있습니다. 마약 수사 때 강은성만 쏙 빠져나갔던 것 기억나시죠? 경찰 내부에 커넥트 조직원들이 심어져 있다는 정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준혁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가 현진의 남편 구성규입니다. 구성규는 흑곰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직하고 촉이 좋은 형사입니다. 예고편에서 119 최초 신고자 신원 나왔어? 라고 묻는 목소리. 현진이 공중전화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끈질기게 목소리와 동선을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교차입니다. 만약 경찰이 확보하려는 이 DNA가 이준혁 사건의 증거가 아니라 그녀들이 20년 전 2005년에 숲속에 묻어버린 그 시체의 증거물과 대조된다면 2005년 9월 2일 숲속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사건 현장에 현진의 DNA가 남아있었다면 경찰 혹은 경찰 내부에 있는 커넥트 조직은 현진의 DNA를 확보해서 20년 전 사건과 엮어버리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가 아닙니다. 이건 LNJ 로펌 전체를 공중분해시키고 현진의 가정을 파탄낼 핵폭탄 버튼이 눌린 겁니다. 자, 이제 새롭게 등판한 빌런들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드라마의 메인 빌런 시스템인 커넥트인. 단순한 성매매 어플이 아닙니다. 예약, 수업, 청소, 증거인멸까지 모든 게 매뉴얼화된 범죄 시스템입니다. 검색도 안 되고 일반인은 접근조차 못하는 고도화된 IT 기술.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드라마에 등장한 유일한 IT 전문가. 바로 더 프라임의 대표 백태주입니다. 1화에서 강신재의 어머니 성태임이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IT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인물. 이게 복선입니다. 그가 말하는 혁신 기술이 뒤로는 성범죄 카르텔을 운영하는 기술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기술로 소외된 계층을 돕겠다는 이상주의자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디지털 성범죄의 설계자일 확률이 99%입니다. 문제는 강신재가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백태주의 스마트시티 사업 법률 자문을 맡으려 한다는 겁니다. 신재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적의 소굴로 호랑이 입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셈입니다. 백태주가 파티장에서 신재에게 보인 그 젠틀한 미소. 그건 파트너를 향한 미소가 아니라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였을 겁니다. 3화에서 백태주가 신재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는지 유심히 보세요. 그 모든 게 덧칠 테니까요. 백태주가 뒤에서 설계하는 설계자라면 앞에서 물어뜯는 사냥개도 있습니다. 바로 박재열 검사입니다. 인물 소개를 보면 그는 지독한 열등감이 낳은 괴물입니다. 가진 자들을 비굴하게 동경하면서도 증오하는 인물이죠. 그의 열등감은 정확히 강신재를 향해 있습니다. 국내 1위 로펌 헤일의 후계자 금수저 능력까지 완벽한 신재. 반면 박재열은 악착같이 노력해 검사가 됐지만 태생적 한계에 갇혀있는 인물일 겁니다. 그는 20년 전 법대 시절부터 신재를 보며 칼을 갈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장면. 이준혁을 죽이고 율라영을 습격한 이들은 박재열의 사주를 받은 혹은 박재열과 연결된 커넥트의 행동대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법대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신재를 무너뜨려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려 할 겁니다. 3화에서 박재열이 신재와 마주칠 때 그가 던질 대사를 주목하세요. 아마도 신재의 자존심을 긁거나 과거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반전 치트키를 분석해드립니다. 1화부터 라영의 주위를 맴도는 가출 청소년 한민서 기억하시죠? 원작 드라마인 스웨덴의 안어 설정을 가져와 뇌피셜을 돌려보겠습니다. 원작에서 주인공은 20년 전 성폭행 피해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입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커서 성매매 조직에 연루되어 엄마 앞에 나타나게 되죠. 이 설정을 한국판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면 한민서는 율라영이 20년 전 낳아서 떠나보낸 친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영이 민서를 보는 그 애틋하고 복잡한 눈빛. 그리고 민서가 커넥트의 피해자라는 설정. 라영이 손등에 구멍이 뚫리는 위협을 당하면서도 나 못 멈춰 끝까지 가볼 거야 라고 외치는 이유가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내 딸이 또다시 지옥 같은 성착취를 당하고 있다. 엄마로서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3화에서 민서가 털어놓을 커넥트의 비밀이 라영을 각성시키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어 그녀들의 법정 3화는 단순한 법정물이 아닙니다. DNA 증거를 인멸하려는 라영의 타락과 거래. 미소 뒤에 숨은 IT 악마 백태주와 열등감 덩어리 검사 박재열의 협공. 그리고 라영의 친딸일지도 모르는 한민서의 등장. 이 모든 것이 얽히면서 드라마는 피해자들의 연대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악인들의 전쟁으로 바뀝니다. 조유정은 왜 거짓 자백을 했을까요? 커넥트가 시켰겠죠. 황현진은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까요? 말하는 순간 끝입니다. 강신재는 백태주의 정체를 알아챌까요? 진실은 하나지만 거짓말은 셋이다. 예고편의 이카피처럼 세 변호사는 각자의 거짓말로 이 지옥을 버텨야 합니다. 월화 밤 10시 그 처절한 생존 게임을 본방으로 확인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